안녕하세요. DF승입니다. 오늘은 수업 실현에 대한 질문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수업 실현에 대한 질문들이 공통적인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컨텐츠로 한번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갈게요. 첫 번째 질문은 시선 처리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수업 실현할 때 시선을 감독관님을 보셨는지 아니면 조금 아래쪽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감독관 보고 실현하는 것도 연습해보고 아래쪽을 보고 실현하는 것도 연습해봤었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 실현에서는 아래쪽을 보고 실현을 했습니다. 제가 각각의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감독관을 보고 실현할 때 이때의 장점은 일단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감독관들도 내 수업에 좀 몰입을 할 수 있으니까 몰입도가 올라가고 또 수업이 좀 더 역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편 단점은 감독관의 성향과 반응에 따라서 좀 당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연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했는데 감독관이 엄청 인상을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감독관의 반응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둘째로 아래쪽을 보고 실현하게 되면 조금 위험 부담이 적고 수업이 안정적일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죠. 단점은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너무 수업이 안정적이 되어서 조금 재미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정적인 수업보다는 조금 생생하고 역동적인 수업을 만들고 싶어서 감독관을 보고 하는 것으로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매일매일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실현을 해보니까 말이 살짝 꼬였을 때 너무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시험장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까봐 조금 아래쪽을 보고 실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감독관을 보고 하는 게 자신 있다. 그리고 사람과 눈을 마주쳤을 때 좀 더 시너지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감독관을 보고 실현을 하세요. 이건 분명히 실현에서 플러스 요소가 될 겁니다. 참고로 제가 봤던 수업 실현 만점 합격생들은 다 감독관을 보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자신감이 100%까지는 아니다 하시면 아래를 보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또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감독관들이 지루하지 않게 중간중간에 와우 포인트들을 좀 넣으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시선을 너무 아래쪽으로 하면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래쪽보다는 내 시야에 감독관이 안 걸릴 정도로 중간쯤에 그 책상쯤에 시야를 두고 하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두 번째는 수업 실현할 때 시나리오를 썼는지 아니면 실전처럼 시간 안에 펜으로 써서 발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수업 실현 문제 대본을 다 썼었어요. 타이핑을 해서 쓰고 프린트를 한 후에 스터디에 이렇게 거의 보고 읽으면서 수업 실현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간 안에 펜으로 써서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일 뿐더러 효율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타이핑을 하면서 찬찬히 자기 수업 스타일의 발문을 충분히 연습해야 내 수업의 윤곽도 점점 잡힙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스타일의 발문들이 몇 개씩 추려질 거예요. 저는 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2, 3주차쯤부터 타이핑을 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타이핑을 거의 안 하고 중요한 수업 아이디어들만 스터디하기 전날 실제로 적어서 스스로 연습해보고 스터디할 때는 실전에서는 노트를 살짝 보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주차 때부터는요, 시간을 재면서 구상하고 또 실현하는 연습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구상지를 거의 대놓고 이렇게 보면서 하다가 4주차, 즉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구상지를 거의 안 보고 실현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시험 치기 한 1, 2주 전부터는 실전 시간에 맞춰서 주요 조건만 메모하고 실제 실현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그 스터디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스터디 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의 스터디 일정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12월 12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부터 2차 공부를 쭉 시작했어서 스터디를 따라가는데도 정말 너무 벅차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 스터디 진도에 따라서 그 전날 만능 틀을 다 만들고 수업 실현이 끝나고 나서 이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정리하고 또 주말에는 다시 수업 요령들을 다 복습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일 날 이야기 나누기랑 캠페인 수업 요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수업 요령을 20일 날에 만능 틀을 다 만들고 또 수업 실현 준비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21일 날은 실제로 이 두 가지 실현을 하고 제 실현에 대해서 도움교사 선생님들이 피드백 해주신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터디원들이 하는 수업 실현들을 보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것들 또는 저건 안 해야겠다 이런 피드백들도 다 이날까지 정리를 했었어요. 즉 오늘의 스터디 내용을 복습한 셈인 거죠. 이렇게 다시 이야기 나누기와 캠페인, 만능틀을 정교화해두고 나서 22일 날 실현할 노래, 음악 감상, 악기 연주의 만능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수업 실현 준비를 하고 22일 날 실제로 실현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루 전날 스터디할 수업 유형에 대한 만능틀을 만들고 수업 실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당일날 실제로 수업 실현을 하고 피드백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내일 있을 수업 유형에 대한 만능틀을 만들고 또 수업 실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만능틀을 좀 더 정교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면접이랑 과정안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죽을 마시면서 공부했고 4시간을 자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도서관을 가고 스터디를 하고 또 다시 도서관을 가고 이런 일상을 보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4주 만에 바짝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빡세게 살았었는데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하시는 거니까 나중에 훨씬 덜 불안하고 이 시간들을 좀 여유롭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는 스터디원들과의 어떤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부터 스터디를 하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스터디를 하시면 우리 스터디원들은 다 합격한다, 무조건 합격한다 이런 마인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같은 지역을 치는 선생님이 있으면 괜히 경쟁의식도 생기고 상대방이 너무 잘하면 불안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스터디에 있는 선생님만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스터디에 있는 선생님들도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 거를 안 보여주려고 하고 협조를 안 하면 시간을 쓰는 효율도 다른 스터디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특히나 지역이 다르면 아예 상관이 없으니까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저는 4명에서 스터디를 했고 A 지역에 1명, B 지역 1명, C 지역 2명이었어요. 제가 C 지역에 속했었는데 저희 스터디원 4명 모두 합격을 했었고 저랑 같은 지역이었던 C 지역이었던 선생님도 저랑 나란히 한 등수 차이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팀플이라 생각하시고 모두 윈윈하자는 마인드로 스터디원들끼리는 모든 걸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스터디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실력 차이가 너무너무 나서 혼자 정말 눈물도 많이 쏟았습니다. 저희 스터디 중에서 1명은 이미 다 완성된 상태였었고 저는 수업 유형이 있다는 것도 몰랐었고 또 시험 과목도 제대로 몰랐던 상태예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실현을 시작했으니까 정말 매 수업마다 제 수업이 너무 초라하고 자괴감도 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스킬도 늘고 도움교사 선생님들께 점점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를 가보니까 결국은 수준이 다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아직 발전 가능성이 많지만 다른 사람은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 이미 완성된 수준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선생님들. 오히려 잘하는 선생님을 보면서 모방도 좀 하고 나만의 수업 스타일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실현에 대한 질문을 다뤄보았어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영상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